난고 김삿갓의 한시감상, 영월 백일장, 장원급제시. 이번에 소개하는 글은 김삿갓이 영월 백일장에서 장원급제한 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순조 11년 12년 12월에 홍경래가 지방 차별과 조정의 부패에 항거하여 평안도 용강에서 난을 일으켜 가산 박천을 함락시키면서 한양으로 남진하였고, 불과 며칠 사이 곽산, 정주, 선천 등을 모두 석권해버렸다. 그 통에 가산군 수정씨는 반란군과 용감히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가산군 수정씨는 문관이면서도 그러했건만 선천방어사 김익수는 무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군이 쳐들어오자 항복했다. 그런 까닭에 조정은 반란군을 진압시키고 나자 김익순을 역적이라는 죄명으로 그 당시에 정상을 참작하여 삼족을 멸하지 않고 김익순만을 차명에 처해버린 사건이 있었다. 김병연의 자는 성심이여 호는 난고다. 김병연이 갓 20 되었을 때 영월 관아에서 백일장인 지방 과거 시험이 있었다. 김병연은 5살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10살 전후에 이미 사서삼경에 통요하였고, 시제가 남달리 특출하고 역사에 각별한 흥미를 느껴 고금의 시서와 사서를 닥치는 대로 섭렵해 왔기 때문에 모르는 글이 없었다. 김병연은 백일장에서 장원을 한다고 해도 벼슬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별로 흥미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그간 내 학문이 어느 정도인지 이애미는 그것이 알고 싶어 그런다. 백일장에서 장원 급제할 실력이면 과거를 보아서 우리 가문을 다시 한번 일으켜 놓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월고을에서 치르는 백일장에 참석한 것이다. 동원에 들어서니 수많은 유생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고 있었다. 잠시 후 시관이 오늘의 시제를 높다랗게 내걸었다. 백일장의 시제는 다음과 같았다. 논 정가산 충절사, 탄 김익순죄 통우천. 정가산의 충성스러운 죽음을 논하고 김익순의 죄가 하늘에 이를 정도였음을 통탄해보라 는 시제였다. 이 시제는 앞서 설명한 홍경래의 난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김병연은 시제를 보자마자 붓을 들기가 무섭게 필봉을 마음껏 휘둘러 다음과 같이 써내려갔다. 이리세신 김익순, 전공불과 경대부, 장군도리농 설악, 열사공명 도말고. 대대로 성은을 입은 신하 김익순은 들어라. 전공은 경대부에 불과했다. 그런데 당신은 이릉이 오랑캐에게 항복한 꼴이 되었구나. 전공의 공명은 충신열사 중에서도 서열이 으뜸이 되었느니라. 시인도차 역강계, 무검비가 추수계, 선천자고 대장읍, 비저가산 선수의. 시인은 이런 일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기에 칼을 어루만지며 가을 물가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노라. 선천은 자고로 대장이 지켜온 큰 고을이었는데 가산보다 앞서 의로 지켜야 할 곳이 아니었던가. 창조공작 일왕신, 사제영이 이심자, 승평일월 세신미, 풍우서관 하변유. 두 사람 모두 한 조정의 신하로서 죽어야 할 곳에서는 어찌 두 마음을 품은 것이요. 태평성대와 다름없던 신민년 그 해에 관서 지방에서 풍운이 일었으니 이 무슨 병고인가. 존주숙빈 오중년, 보안인다 제갈량, 동조구신 정충신, 저장풍진 입절사. 주나라를 받든 건 노중년뿐이 아니었고 한나라를 돕는 데는 제갈량 같은 명장이 많았도다. 우리 조정에도 충성스런 신하 전공이 있어 풍진을 맨손으로 막으려다 죽지 않았느냐. 가릉놀이 양명정, 생색추천 백이라, 혼기남무 반학비, 골매서산 방배기.
늙은 관리로서 전공의 명성은 높이 오르고 가을 하늘 밝은 해 아래 길이 빛날 것이요. 그 혼백은 남묘로 돌아가 악비와 같이 벗할 것이요. 뼈는 서산에 묻혀도 배기와 이웃하게 될 것이요. 설의 소식 개연다. 문시수가 식록신, 가성장동 갑족김, 명자장한 항렬순. 서쪽으로부터 매우 개탄할 소식이 들려오니 어느 가문에서 나온 벼슬아치냐 물어보았더니 이르기를 명성이 드높은 장동 김씨여. 항렬은 장안에서 소문난 순자 항렬 아니더냐. 가문여허 성은종, 백만병전 의브라, 청천강수 세병파, 철옹산수 괴궁지. 가문이 훌륭하여 성은도 두터웠을 터 백만 대적 앞에서도 의를 굽히지 않았어야 하였고 청천 강물이 병마를 씻어 가기라도 한 거요. 철옹산에 간직했던 궁시는 어디에 걸어두었어. 오왕정아 진태슬, 배양서성 흉적취, 혼비막향 구천거, 지하유존 선대왕. 임금님 앞에 드나들며 꿇어 엎드리던 그 무릎으로 서북 흉적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했으니 당신은 죽어 황천에도 못 갈 것이요. 저승에는 선대왕이 계실 것이니 말이요. 망군실 우망친, 일사유경 만사의, 춘추필법 이지부, 차사유전 동국사. 임금을 저버린 당신은 또 조상도 잊은 자요. 한 번 죽음은 너무 가볍고 만 번 죽어야 마땅하오. 춘추의 필법을 당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치욕적인 이 일은 역사에 담겨 길이 전해질 것이요. 김병연은 오랫동안 가슴에 뭉쳐있던 울분을 한꺼번에 토해버린 기분이었다. 시험 결과 김병연이 장원급제한 것이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일까. 이 시로 말미암아 김병연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으니 하필 그날의 시제가 홍경래에게 항복한 김익순의 죄를 통탄하라는 것이었으니 김병연은 김익순이 자기의 친조부임을 까마득하게 모른 채 시에서 그토록 김익순을 못마땅하게 여김과 천하에 한 번 죽어도 시원찮고 만 번 죽어 마땅하다고 써갈겼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후에 김익순이 자기의 친조부인 걸 알고서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여 살아있을 가치도 없는 자라고 거의 미치광이가 되어 죽을 각오까지 했으니 말이다. 노자 도덕경에 낙살인자 불가이득 지어천하라는 말이 있다. 사람을 죽이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그 뜻을 천하에 펼 수가 없다고 했다. 김병연 자신은 죽은 친할아버지를 또 한 번 무참하게 난도질 해놓았으니 그의 무서움을 모르는 자는 글로 망하는 법.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앙불괴어천이라. 죄가 너무 중에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모든 욕망을 버리고 한 조각 구름처럼 정처 없이 떠돌며 속지 않은 마음과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다고. 삿갓을 쓰고 한 세상을 살아간 그의 방랑 생활 속에서 민초들의 애환이 담긴 수많은 시가 남겨져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 김병연은 길을 걸어가며 이렇게 냇가린다. 오늘부터는 김병연이라는 본명을 깨끗이 말살해 버리고 오로지 김삿갓이라는 이름으로 행세하며 살아가자고.